TSMC 최근 5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요. 2019년까지 잠잠하다가 2020년 한 해 동안 88% 성장한 다음에 지금 다시 1.5년간 잠잠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32조 원이고 삼성전자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큰 회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 파운드리 끝판왕 TSMC입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87년에 대만에서 공기업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92년에 민영화가 됐습니다. 현재 대만 정부 지분은 6.68% 정도 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리스 창 박사입니다. 모리스 창 박사는 원래 하버드에서 문학을 전공하려고 하다가 MIT로 편입을 한 다음에 기계공학 학석사를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간 다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스탠퍼드에서 또 전기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대만으로 돌아가서 만든 회사가 이 파운드리 회사 TSMC고요. 현재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우리가 다 아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등이 되겠습니다. 애플에서 만드는 모든 AP 그리고 M1 칩은 다 TSMC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압도적이죠. 2019년에 48.1% 거의 절반을 차지했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53.1%. 안타깝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TSMC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고 하면 반도체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IDM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팹리스 기업들이 있죠. 설계를 주로 이제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애플, M1 칩 같은 경우, AP 이런 거 다 팹리스에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퀄컴 이런 회사들은 이제 팩토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맡기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웨이퍼 생산을 하고 패키징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판매는 엔비디아 딱지 팔고 가는 거죠.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IC 인사이트 자료를 보면은 15년부터 19년까지 그냥 곤양저냥 45빌리언, 57빌리언 이렇게 하다가 순식간에 이제 125빌리언까지 이제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 컴퓨터 계속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5G 스마트폰, 뭐 로봇공학, 그리고 자율주행차. 요즘에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자동차도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굳이 자율주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 제네시스 같은 차 타보면은 운전자 보조 자동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고를 내기 참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런 것들이 다 반도체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는 많지만 그것을 제대로 생산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뭐 TSMC와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TSMC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미지 인식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최근 5년간 이제 성장률은 13%였고요.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율은 17%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을 때 내재가치 현재 이제 101불이 나오는데 지금 99불이니까 2% 안전 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하지 말아야 할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TSMC가 투자를 할 타이밍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요. 당기순이익률을 보면은 현재 이건 이제 원화 환산입니다. 분기에 18조 원 정도 벌다고 하면은 당기순이익이 7조 원이에요. 그래서 38%나 되고요. EV 에비타라고 해서 이제 기업 가치. 에비타가 엄청 높아요. 에비타가 이제 12조 원 정도 되는데, 에비타가 이제 밑에 제가 기술해 놨지만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earning, 그러니까 버는 거, before 인터레스트 빼고 텍스 빼고 디프리시에이션 빼고 아모티레이션 빼고 감가상각이 되게 많아요. 이 회사가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워낙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비타가 거의 뭐 매출액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익률이 너무 좋다. 그리고 현금 창출을 너무 잘하고 있다. 이게 일단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폭풍 같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순이익이 그 연간 한 28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투자 활동 현금으로 35조 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을 뛰어넘는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캐시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이거는 TSMC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TSMC고요. 약간 하늘색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이 이제 빨간색입니다. 세 업체 모두 이제 파운드리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TSMC가 조금 더 요즘에 가파르게 투자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거는 네이버 증권에서 가지고 왔는데 요즘 네이버 증권이 되게 좋더라고요. CEO가 바뀌어서 그런지 외국 주식, 미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좋고요. 타이완 반도체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봐도 타이완 달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상 체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네이버는 원화 환산이 바로 되기 때문에 뭐 네이버 증권도 요즘에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팁을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수익성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TSMC, 그러니까 ADR은 뭐냐면은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 상장은 이제 대만 증시에 돼 있고요. 미국에도 ADR 형태로 이제 상장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주가를 보면은 이제 21년부터 계속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지금 매출 총 이익률이 50% 초반에서 지금 55%로 쭉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카펙스도 상당히 이제 투자할 수 있고. 원래는 그 지금 최근에 주가가 1.5년 동안 횡보를 한 이유는 카펙스 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잖아요. 재무적으로도 좀 리스키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최근 매출 총이익률 보면은 그냥 가격 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싸게 만들어도 애플이나 이제 그런 데서 비싸게 사가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가능한 혜자가 있는 기업이다. 그걸 오히려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원을 보면은 애플입니다.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소스들이 뭐 블룸버그 뭐 디지타임스 뭐 다 있지만 100% 신뢰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교차 검증 차원에서 둘 다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애플이 한 25% 정도 차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오는 회사들이 뭐 퀄컴, 원래 이제 하이실리콘이 있었는데 뭐 중국 힘들어졌죠, 화웨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빵프로로 보여지고 퀄컴, 뭐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그다음 AMD, 뭐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이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쇼티지가 나고 대신 근데 지금 휴대폰에서는 반도체 쇼티지 있다는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그게 이제 휴대폰 쪽으로 오면은 더욱더 이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이제 그것을 사갈 수 있고 더 비싸게 불러도 사가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MCU 이런 거는 별로 부가가치가 높지가 않거든요. 비싸게 부르면 또 자동차 회사도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갈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격 전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유무가 투자를 하는 포인트냐 아니냐 그게 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적 현황 이게 이제 엊그저께 나온 실적 현황인데요. 뭐 놀랍습니다. 일단 보면은 뭐 이거 이제 타이완 달러니까 좀 수치가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억 원으로 이제 좀 다시 환산을 해봤는데 일단 전월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이거 대단하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전년 3월 대비는 33%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가 다 됐죠. 1, 2, 3월 됐으니까 분기로만 봐도 이제 35%나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분기별로 억 원으로 한번 환산을 해서 이제 엑셀로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15조 원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17조 원이 되고 18조 원이 되더니 20조 원이 됐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제 성장률은 뭐 48%는 이제 뭐 연환산으로 이제 해봤는데 이 정도로 되게 된다면은 올해 실적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잡아보면은 그러니까 성장률도 20% 정도 되고 마진율도 한 20% 정도 된다고 지금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프리캐시 플로우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순이익률이 38% 영업이익률 40%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도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면 충분히 20%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다시 DCF를 돌려봤을 때는 197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 뭐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반영해 봤을 때 200불까지도 볼 수 있겠다. 아주 장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한번 밝혀봅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죠. 매크로 환경 당연히 이제 금리 상승하고 있고 그럼 성장주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아무래도 중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언제나 좀 불안하긴 해요. 전 세계 반도체를 다 생산하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상 뭐 전쟁 쪽의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한 것처럼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상 한중일 그러니까 이제 중은 여기서 대만 뭐 일본 한국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침공을 받으면은 미국이 그대로 이제 태평양 함대를 바로 출동하겠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 그 정도의 리스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상승을 했을 때 비용 전가가 실패할 수도 있죠. 지금은 이제 잘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이익률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망의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항공으로 보통 이제 반도체는 이제 운반하다 보니까 그런 러시아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 둔화가 되면은 이제 재고가 늘어나고 뭐
그런 부분들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TSMC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훨씬 더 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애플이 과거에는 AP를 삼성전자에서 이제 생산을 하다가 지금 TSMC로 왔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이 원래 맥북을 인텔에서 CPU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M1 칩, 뭐 M1 맥스, M1 울트라, M1 프로 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TSMC의 실적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현존하는 그 반도체 기업 중에서 생태계 중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가 아닌가. 그리고 1.5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정도에는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기원하면서 멍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의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